여러분, 2025년 12월 23일 삼성전자에서 깜짝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독일의 100년 넘은 전장기업 GF로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무려 2조 6천억 원에 사들인다는 겁니다. 2조 6천억이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이보다 작은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삼성이 자동차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뉴스가 터졌어요. BMW가 내년에 내놓을 차세대 전기차 뉴 iX3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에 이어서 BMW까지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3사를 삼성이 전부 고객으로 잡은 거예요. 까다롭기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삼성 부품을 쓰겠다고 줄을 선 겁니다. 도대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자동차에 진심인 걸까요? 혹시 27년 전 그 뼈아픈 실패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삼성과 자동차라는 단어를 같이 들으면 우리 세대분들은 가슴 한켠이 아려오실 겁니다. 1998년 3월 삼성자동차 S연돈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만듭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진짜 다를 것 같았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차니까요. 삼성 냉장고, 삼성 TV가 좋았으니까 삼성 자동차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나오자마자 IMF 외환 위기가 한반도를 덮쳤어요. 나라 전체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삼성자동차는 출시 2년도 채 안 돼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그룹 6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실패였죠. 이건희 회장이 사죄까지 털어가며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2000년에 프랑스 르노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름에 붙어있던 삼성이라는 세 글자마저 2024년 4월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르노 코리아가 된 거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자동차에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뼈아팠냐면요. 당시 삼성자동차에 투입된 돈이 5조 원이 넘었어요. 부산 강서구에 공장 짓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땅이 매립지라서 집안이 약해서 기초공사비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닛산한테 기술료 내고 직원 뽑고 판매망 만들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삼성이 다시 자동차판에 뛰어들고 있어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 이재용 회장이 다시 꺼내든 겁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쓰라린 상처만 남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동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두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차 껍데기는 현대가 만들든 BMW가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삼성이 다 공급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동차 두뇌가 뭐냐고요? 이걸 알려면 먼저 자동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는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들고 나왔을 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전기차? 그거 장난감 아니야? 배터리 금방 닳아서 못 쓸걸? 이랬어요. 도요타, 폭스바겐, GM 같은 100년 된 자동차 공룡들이 신생기업 테슬라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테슬라 한 회사의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1400조 원이 넘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현대차, 기아, 도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혼다, 닛산 이 회사들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를 못 이깁니다. 자동차 100년 넘게 만들어온 회사들이 전부 달려들어도 전기차 만든 지 20년밖에 안 된 회사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테슬라가 특별히 차를 잘 만들어서? 아닙니다. 테슬라 차 품질이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문짝 틈새가 안 맞는다. 페인트가 벗겨진다. 이런 불만이 초창기에 엄청 많았거든요. 테슬라가 다른 건 따로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퀴 달린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테슬라 차량 가치에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철판이나 바퀴 같은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 이상이 전부 소프트웨어예요. 자율주행 기능, 내비게이션, 음악, 영화, 게임까지 다 되는 화면, 핸드폰으로 차 문 여는 기능,
집에서 차 에어컨 미리 켜는 기능, 이런 것들이요. 예전에는 차를 사면 그 상태 그대로 폐차할 때까지 타야 했잖아요. 10년 타도 기능은 처음 살 때 그대로였어요. 새 기능 추가하려면 차를 새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차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어젯밤에 없던 기능이 아침에 생겨 있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 앱 업데이트 하듯이요.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밤새 차가 똑똑해진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 오너들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어느 날 아침에 차에 타더니 자율주행 기능이 확 좋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전날까지는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업데이트 후에는 시내 도로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차를 바꾼 것도 아닌데 성능이 좋아지는 경험. 기존 자동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걸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점이 차량, 영어로 SDV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디인드 비클의 약자예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차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면요. 2030년에 1조 6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원화로 22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SDV 시장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 시장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뛰어들어야죠. 그럼 삼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가려는 걸까요? 핵심 전략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전 휘발유 넣는 내연기관차는 200개에서 300개면 충분했어요. 엔진 제어하고 에어백 터뜨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기차는 3000개가 들어갑니다. 10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자율주행 기능까지 더해지면 5000개가 넘어갑니다. 반도체 없으면 차 시동도 못 거는 세상이 된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차는 다 만들어 놨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출고를 못 하는 거예요. 현대차도, 도요타도, BMW도 전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반도체 몇 개 없다고 수조 원짜리 공장이 멈춘 겁니다. 그때 자동차 회사들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제 반도체가 자동차의 심장이구나. 삼성은 이미 독일 아우디에 2019년부터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해왔어요. 엑시노스가 뭐냐면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그 칩이에요. 그걸 자동차용으로 특화시킨 겁니다. 2021년에는 폭스바겐까지 잡았고요. 이번에 BMW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3사를 전부 거래처로 만든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품질에 얼마나 깐깐한지 아시잖아요. 그런 독일 회사들이 삼성 반도체를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콕핏입니다. 콕핏이 뭐냐면요. 비행기 조종석을 콕핏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에서는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과 화면 전체를 말해요. 예전 차는 속도계, 연료계, RPM 게이지, 이런 동그란 계기판이 전부였잖아요. 바늘이 움직이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그런데 요즘 차 타보셨어요? 계기판 자체가 커다란 화면이에요. 가로로 길쭉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앞을 꽉 채우고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유튜브도 틀 수 있고 전화도 되고 차 상태도 그래픽으로 보여주고요. 뒷좌석에는 또 다른 화면이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영화관이 된 거죠. 이 분야에서 삼성 자회사 하만이 세계 1위입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로 유명한 그 회사 맞아요. 그런데 하만이 스피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차량용 오디오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걸 전부 만듭니다.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마세라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차에 거의 다 하만 제품이 들어가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하만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2조 6천억 원 주고 사들인 독일 GF의 ADAS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ADAS가 뭐냐면요. 어드밴스 드라이버 어시스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똑똑한 기능들이에요. 차선 이탈하면 경고해주는 기능 있잖아요. 졸음 운전하다가 차선 밟으면 삐삐삐 소리 나면서 핸들이 떨리는 거요. 그게 ADAS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기능, 이것도 ADAS예요. 고속도로에서 앞차 따라가면서 알아서 속도 맞춰주는 기능, 주차장에서 알아서 주차해주는 기능, 사각지대에 차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 이게 전부 다 ADAS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기본으로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최고급 옵션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경차에도 달려 나와요.
그만큼 ADAS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GF는 이 분야 스마트 카메라에서 세계 1위 회사예요. 25년 넘게 기술을 쌓아온 독일 명가입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붙어서 차선 인식하고 앞차 거리 재고, 보행자 감지하는 그 카메라요. 그걸 가장 잘 만드는 회사를 삼성이 품에 안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자동차를 움직이는 두뇌 전체를 삼성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로 계산하고 디지털 콕핏으로 보여주고 ADAS로 주변을 인식하고 업계에서는 운전대랑 바퀴 빼고 다 만든다는 말까지 나와요. 차 껍데기만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그 안의 핵심은 전부 삼성이 채우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던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년간 법정을 오가며 발이 묶여있던 이 회장이 202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어요. 삼성 합병 과정에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드디어 그 긴 싸움이 끝난 겁니다. 재판받는 동안에는 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수조 원짜리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회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본사에 인수합병 전담팀이 새로 생겼어요. 팀장은 2017년에 하만 인수를 성공시켰던 안중현 사장입니다. 8년 전에 9조 원짜리 빅딜을 성사시킨 장본인에 다시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사냥꾼이 총을 들고 숲에 들어간 거죠. 둘째, 기존 반도체 사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요즘 좋지 않아요. 한때 세계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녔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어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삼성은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를 도저히 못 따라잡고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잘 나가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전부 TSMC한테 생산을 맡깁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 그러니까 불량률 문제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새로운 돈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5년 3천억 달러에서 2030년 4,68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에요. 매년 9% 넘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다른 반도체 시장이 성장이 둔화되는 것과 대조적이에요. 삼성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셋째, 하만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습니다. 2017년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미국 회사 하만 말이에요. 당시에는 삼성이 왜 오디오 회사를 사나 싶었거든요. 하만카돈 스피커 만드는 회사잖아요. 삼성이 스피커 사업하려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선견지명이었어요. 하만은 그냥 스피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장비를 만드는 종합 전장 회사였어요. 하만 매출이 인수할 때 7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14조 원으로 딱 2배가 됐습니다. 8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뛴 거예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효자가 됐어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하만은 첫사랑 같은 존재일 겁니다. 부회장 시절에 본인이 직접 추진해서 성사시킨 첫 대형 인수합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성공을 거뒀으니까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번 GF-ADAS 인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넷째, 이건희 회장의 꿈입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은 자타공인 자동차 광이었어요. 전 세계 명차를 수십 대 모았고 자동차 박물관까지 만들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름만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차들을 개인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동차 전용 서킷까지 만들 정도로 차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접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2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삼성자동차가 망한 뒤에도 르노 삼성 지분 약 20%를 끝까지 팔지 않았어요. 자동차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거죠. 202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지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직접 차를 만드는 건 실패했지만 차의 핵심 부품을 장악하는 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삼성을 세우겠다는 꿈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새로 사실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차를 고를 때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엔진 배기량이 얼마냐, 연비가 얼마냐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런 기준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어떤 반도체가 들어갔는지, 어떤 회사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는지,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마치 핸드폰 살 때 어떤 칩이 들어갔는지 따지는 것처럼요.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차, 하만 시스템이 장착된 차, 이런 게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손주들 태울 때 뒷좌석 화면이 크고 깨끗한 게 좋잖아요.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할 때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편하잖아요. 이런 게 다 삼성이 만드는 부품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에 당장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전장 사업 매출이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하만 매출 14조 원이 많아 보여도 삼성전자 전체 매출 300조 원에 비하면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5년, 10년 길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가 어려울 때 전장이 버팀목이 돼줄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적자를 볼 때도 하만은 꾸준히 이익을 냈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삼성 앞에 놓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LG는 VS 사업본부라는 전장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장 부품에서 LG도 만만치 않은 실력자예요. 최근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LG 온보드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걸 정도로 전장 사업에 진심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경쟁이 더 치열해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라는 차량용 칩으로 테슬라, BMW, 현대차에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컴퓨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미국 반도체 공룡을 상대해야 합니다. 전통 자동차 부품 강자들도 있어요. 보쉬는 120년 역사의 독일 회사로 자동차 부품의 대명사입니다. 콘티넨탈도 마찬가지고요. 덴소는 도요타 계열의 일본 부품 회사로 기술력이 뛰어나요. 이런 회사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그래도 삼성한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삼성 갤럭시 폰으로 집에 있는 삼성 TV를 켜잖아요. 삼성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폰으로 확인하고요. 빨래 다 됐으면 세탁기가 폰으로 알림을 보내주고요. 이미 우리 일상에서 삼성 제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동차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집 에어컨을 미리 켜놓을 수 있어요. 여름에 퇴근할 때 회사에서 차 시동 걸어서 에어컨 돌려놓으면 주차장에서 찜통 같은 차에 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집에 거의 도착하면 차가 알아서 집 현관등을 켜주고 보일러를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차에서 보던 넷플릭스 영화를 집에 도착해서 TV로 이어볼 수 있어요. 중간에 끊길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집에서 듣던 음악을 차에 타자마자 이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이게 삼성이 말하는 초연결 모빌리티 생태계입니다. 집과 차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를 전부 연결해서 쓰게 만들잖아요. 에어드롭으로 사진 옮기고 아이메시지가 다 동기화되고요. 한번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 쓰려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삼성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삼성폰, 삼성 TV, 삼성 냉장고, 삼성 세탁기, 그리고 삼성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까지 하나로 묶는 거죠.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삼성 제품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27년 전 삼성 자동차의 실패를 똑똑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때처럼 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시절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가지가 확실히 다릅니다. 첫째, 차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만들려면 공장 짓고 부품사 수백 개 관리하고 전국에 판매점 만들고 정비소 깔고 이게 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삼성 자동차가 망한 것도 부산 공장 짓는데 집안 공사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4조 원 넘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삼성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 전자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거라 추가로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건 삼성이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그걸 자동차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둘째, 이미 검증된 회사를 사오는 겁니다. GFADAS 사업은 25년 역사에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곳이에요. 고객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매출도 나오고 있고 기술자들도 다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사서 더 키우는 전략이에요. 삼성자동차 때는 닛산한테 기술 빌려다가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셋째, 고객이 이미 줄 서 있습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삼성과 거래하고 있어요. 물건 만들어 놓고 팔고 찾는 게 아니라 사겠다는 손님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키우는 거죠. 삼성자동차 때는 차를 만들어 놓고 팔아야 했잖아요. 그것도 현대차, 기아, 대응, 쌍용이 이미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삼성자동차가 망한 뒤 27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삼성은 상처를 핥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키웠고 하만을 인수했고 전장 사업의 기반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망했다고, 투자에 실패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쓰러졌으면 일어나서 다시 하면 돼요. 다만 같은 방식으로 하면 또 넘어집니다. 삼성처럼 방법을 바꿔서 다시 도전해야 해요. 둘째, 세상이 바뀌면 싸우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차를 잘 만드는 게 전부였어요. 엔진 좋고 잔고장 없고 연비 좋으면 잘 팔렸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가 대세가 됐고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졌고 반도체가 핵심이 됐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지금도 먹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20년 전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도 구조조정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강점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삼성은 자동차 만들기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반도체와 전자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 강점을 살려서 다시 자동차 시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약점으로 싸우지 않고 강점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남 따라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찾아서 그걸로 승부를 봐야 해요. 남들 다 부동산 투자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주식 투자한다고 따라하지 말고요. 내가 아는 분야,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휘발유에서 전기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서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동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 움직이는 거실, 움직이는 사무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삼성이 이번엔 정말 진심이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자, 공조, 오디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5조 원이 넘는 회사들을 사들였어요.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만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삼성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27년 전의 실패가 미련으로 남아서 다시 도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계산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아버지의 꿈에 대한 미련도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겠죠. 중요한 건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됐잖아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삼성이 27년 전에 아픈 기억을 딛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듯이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방법을 바꿔서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영상에서 또 만나요.